안녕하세요. 탐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초역 책은담, 지은이는 홍자성, 유키아코가 엮었습니다. 홍자성은 명나라 말기의 문인이자 학자였습니다. 상인 가문 출신으로 젊어서는 출세와 성공을 쫓으며 좌절을 겪고 나이 들어서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저술에 몰두했습니다.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에서 제목을 딴 책은담. 이 책은 험한 세상을 견디고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잠언집이죠. 냉혹한 현실에 매몰되거나 좌절해서 포기하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잡으라고 조언하는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한 인생 지침서로 지금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책은담이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질긴 나무 뿌리를 씹듯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은담은 삶에서 중요한 원칙을 예리하게 짚어낸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교에 뿌리를 두지만 불교와 도교에도 식견을 갖췄던 홍자성은 어느 한 가지 사상을 고집하기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융통성 있게 취했습니다. 책은담은 다양한 상황과 복잡한 심리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매 순간 적절한 조언을 건네는 매우 유연한 책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킨 생각들로 가득할 때, 사소한 일에도 공연히 마음이 흔들릴 때, 그저 담담하고 의연하게 살고 싶을 때, 눈길 가는 대로 어느 페이지든 펼쳐서 풀뿌리 씹듯 찬찬히 음미해보기를 권합니다.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쁜 때일수록 유유자적하십시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몸도 마음도 쉴 틈 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위나 인간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심신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한편 자연 속에 은둔해 유유자적 지내는 사람은 무심코 현실 사회에서 멀어져 세상 물정에 어둡게 되죠. 따라서 시골 생활을 하더라도 늘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와 사람에 알맞게 처신하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려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상대를 분별해 행동하십시오.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라면 자신만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일관된 태도로 살아가고, 규칙과 질서가 다소 흐트러진 시대라면 고지식하게 행동하기보다 유연하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규칙도 질서도 다 무너진 시대라면 일관된 의지와 신념을 가지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말고 양쪽을 오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선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로, 악인에게는 엄격한 태도로 대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과 엄격함 두 가지를 아울러 지녀야 합니다. 권력보다 높은 것이 인덕. 인덕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들꽃과 같아서 저절로 가지를 뻗고 무성이 잎이 돋아 잘 자라납니다. 업적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불현듯 옮겨지거나 버려질지 몰라 불안정하죠. 권력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뿌리가 없어서 며칠이면 시들어버리는 꽃병 속의 꽃처럼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라. 하늘이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행복을 구하십시오. 하늘이 내 몸을 괴롭게 한다면 마음을 편히해 고통을 줄이십시오. 하늘이 내가 갈 길을 방해한다면 힘써 노력해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늘도 어찌할 방도가 없을 겁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젊은 시절 마음 내키는 대로 놀며 제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산 사람도 나이가 들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견실하게 생활하면
과거에 들썩이던 삶은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비록 젊었을 때 절도를 지키던 사람도 만년의 탐욕에 빠지거나 도리에 어긋나게 산다면 그제까지 성실히 살아온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후반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꾸미지 않음에서 우러나는 품격. 완성도 높은 문장이란 기발하고 세련된 표현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읽어 마음에 스미도록 알맞게 표현할 뿐이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란 보통 사람과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종하십시오.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에 물러나고 남과 다툴 일 없는 곳에 자신을 둡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더 힘써 베풉니다. 얄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재산이나 지위를 좇기에 급급한 사람과 사귀느니 욕심 없이 담담한 산골 노인을 친구 삼는 것이 낫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권력자의 기분을 살피기보단 오두막에 사는 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쓸데없는 소문에 귀 기울일 바엔 나무꾼이나 소치는 목동의 노래를 듣는 게 낫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실패와 약점에 대해 떠들기보다는 옛사람들의 훌륭한 언행을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고 온화하게 삽니다. 주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주의 주장 때문에 비판받습니다.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도덕을 빌미로 비방과 모함을 당합니다. 따라서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평판이나 명성도 내세우지 않으며 오로지 온화하고 원만한 태도로 사는 게 안전하게 이 세상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결국 평범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이나 기묘한 습관, 이상한 행동이나 평범하지 않은 능력은 세상을 살면서 화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본래 인간이 갖추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성과 평범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웅다웅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타올랐다 꺼지는 불꽃 같은 인생에서 누가 더 길고 짧은지 다투어봤자 그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달팽이 뿔 위처럼 좁디 좁은 세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소란을 떨어봤자 그게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디서든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지금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덧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술 한 잔, 시 한 구절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늘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꽃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 점차 생기를 잃고 새를 새장에 가두면 곧 야생성을 잃습니다. 산속에서 꽃이 마음껏 피어나고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본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곧 행복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기뻐하자마자 곧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자마자 금세 불운이 닥치니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겁니다. 그저 평범한 한 끼 식사와 흔해 빠진 일상 가운데 평온하고 안락한 인생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알게 되는 것. 겨울이 되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고서야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던 것이
일시적인 영화였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죽어서 관뚜껑을 덮을 때가 되어서야 살아서 쌓아 올린 재산이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걱정도 아쉬움도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후회 없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새끼줄도 톱처럼 쓰면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낙숫물도 한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처럼 끈기 있게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물이 모이면 개천을 이루고 참외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듯이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한가해도 안 되고 바빠도 안 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한가하면 쓸데없는 잡념이 머리를 스치죠. 반대로 너무 바쁘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본 모습을 잃습니다. 몸도 마음도 적당히 고생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 인생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면 그만큼 불필요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성가신 일에 덜 휘말리고 말수를 줄이면 실수할 일이 줄어듭니다. 생각을 줄이면 정신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똑똑한 척하는 것을 줄이면 타고난 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늘리려고만 하는 사람은 온갖 것에 자신을 올감해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즐김은 과하게, 노력은 모자람 없이, 이익을 보고 남보다 앞서 달려들지 않으며 세상을 위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십시오. 남에게 받아서 누리는 것은 분수를 지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을 다스리고 단련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 따스한 봄에는 식물이 잎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지만 추운 겨울에는 이내 말라버립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따뜻하고 기운이 온화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지만 마음이 차갑고 쌀쌀맞은 사람은 오는 복이 적어서 행복도 박합니다. 재능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 인덕이 한 집안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재능은 그 주인을 따르는 시종과 같습니다. 재능이 풍부해도 인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주인 없는 집에서 시종이 제멋대로 구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인격을 높이기 위한 조건. 인격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도량에 달려 있고 도량의 크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도량을 키워야 하고 도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식견을 넓혀야 합니다. 배려와 친절이 온기를 만든다. 한순간의 배려와 친절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듭니다. 한 조각 깨끗한 마음은 후세에까지 맑고 향기로운 이름을 전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선을 긋지 마십시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너무 결벽해서는 안 됩니다. 온갖 더럽고 때 묻은 것들도 받아들일 만한 도량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좋고 싫음의 감정으로 너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두루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할수록 기회를 잃게 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기회를 잃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고집이 세고 집착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의 4가지 태도. 첫째, 곤경에 처해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태연함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술자리에서도 흥에 취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셋째, 권력자 앞에서도 굽신거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넷째, 어렵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만나면 연민과 위로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일어나는 착각.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활그림자를 보고 뱀이라며 화들짝 놀라고 풀숲에 놓인 바위를 보고 웅크린 호랑이로 오인합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죠. 마음이 평온할 때는 포악한 사람도 내 앞에서 얌전해지고 시끄러운 개구리 울음소리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결국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쳇바퀴 같은 일상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들. 높은 산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며 흐르는 강물을 보면 일상의 소란을 잊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는 밤에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 위에서 휘파람을 불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때로는 속세를 잊고 마음을 씻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의견은 드러내고 재능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공명정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반면 자신의 재능을 남 앞에서 자랑하거나 쉽게 드러내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타인이 친절을 베풀거나 후한 대우를 해줄 때 생각지 못한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생각대로 돼가는 때일수록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나 좌절을 맛본 뒤에 그걸 계기로 삼아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도 곧바로 포기하듯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큰 사업을 일으키거나 눈부신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하잘것없는 욕망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인의 반열에 들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지 않더라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성인의 경지에 오를 겁니다. 오만함은 객기일 뿐입니다. 자신을 뽐내며 타인을 얕잡아보고 으스대는 것은 전부 객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겸허하게 자신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다 헛된 마음에 속합니다. 이 헛된 마음을 지운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이 나타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을 세우려고 아득바득 애쓰지 마십시오. 큰 잘못이나 실수를 안 하면 그게 곧 성공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서 대가나 감사를 바라지 마십시오. 원망을 사지 않으면 그게 무엇보다 감사할 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넉넉한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너그럽고 후회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의심이 많고 몰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도 마음이 가난하니 이래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죠. 총명한 사람일수록 그 재능이나 지식을 감추면 좋으련만 도리어 자랑하고 과시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래서는 어리석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 결국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집과 독선을 경계하십시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나쁜 것은 나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며 타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꼭 자기 수양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해로운 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겁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잊으십시오. 그러나 남에게 잘못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에게 품은 원망은 잊어야 합니다. 조심도 지나치면 숨이 막힙니다. 배운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소탈한 멋도 지녀야 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뿐더러 주위 사람도 숨이 막힙니다. 극단으로 치닫지 마십시오. 뜻은 높아야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사고는 주의 깊고 치밀해야 하지만 자잘한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취향은 맑고 담백해야 하지만 몸이 건조해서는 안 되고 신념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너무 완고해서도 안 되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킵니다. 초라한 집도 말끔하게 쓸고 닦고 가난한 사람도 차림새를 정갈하게 하면 겉모양은 분명 화려하지 않아도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따라서 궁핍한 처지에 놓이거나 시리에 빠져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만큼은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자기 본심을 알아차리는 법.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맑고 냉정하게 가다듬으면 마음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한가로울 때 심기를 느긋하고 차분하게 하면 마음의 참된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담담한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평온하면 마음의 참된 맛을 얻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길을 깨닫는데 이 세 가지 방법보다 나은 건 없습니다. 남의 말과 자기 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한쪽 말만 곧이곧대로 믿다가 간사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자기 힘을 너무 믿다가 자칫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타인의 단점을 떠벌려서는 안 되며 자신이 서툴다고 해서 타인의 능력을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남이 나를 속여도 모르는 체 하십시오.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아도 짐짓 모르는 척 하십시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더라도 얼굴색 하나 바꾸지 말고 태연하게 대하십시오. 이런 태도야말로 도리어 큰 효과를 얻습니다. 남 탓이라는 독.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은 모든 경험이 자신을 단련하는 약이 됩니다. 반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죠. 반성하고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니 두 사람의 인생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검소함과 인색함은 다릅니다. 부지런함이란 본래 옳은 일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인데 그저 재산을 늘리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검소함이란 본래 재물과 이익에 담담한 것을 가리키는데 자신의 인색함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성을 갈고 닦는 도구가 도리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방편이 되어버렸으니 실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범한 척, 고결한 척하는 사람. 속된 것을 멀리하고 무심하게 사는 사람은 비범합니다. 그러나 짐짓 비범한 척하는 사람은 그저 괴짜일 뿐이죠. 세상의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고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고결한 척하는 사람은 단순히 삐뚤어진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남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호화로운 옷을 받드는 겁니다. 내가 낮은 지위에 있을 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걸치고 있는 남루한 옷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 인격이나 본질이 아니라 단순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이니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를 향한 연민.
쥐를 위해 밥을 남기고 나방을 가엾이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 옛 사람들의 이 같은 배려심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이런 따스한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라도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방보다 아첨이 더 위험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헐뜯는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햇빛을 가리는 조각구름과 같으니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 진실이 밝혀지고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첨하고 야합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하죠. 그런 사람은 마치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아서 오래 맞으면 얼떨결에 감기에 걸리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망칩니다. 바쁠 때는 냉정을, 힘들 때는 열정을 지니십시오. 아무리 바쁠 때도 냉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초조함과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열정을 지닌다면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러서고 내어주는 지혜. 좁은 샛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서로 앞서가려고 다투면 길은 더욱더 좁아질 뿐이지요.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있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3할의 신의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 사이에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무조건 잘해준다고 그 관계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친구와는 3할의 신의를 가지고 사귀는 게 요령입니다. 또한 이익이나 명예를 일절 쫓지 않을 수는 없어도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한 조각 순수한 마음은 남겨둬야 합니다. 명예와 공을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명예와 공로를 홀로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돕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원망을 듣거나 질투를 사지 않습니다. 실패와 오명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되죠. 일부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인격을 갈고 닦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수행보다 낫습니다. 가족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고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할 수 있다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따스한 가정을 이루는 게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는 것보다 심신의 만배는 낫습니다. 지나치게 꾸짖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꾸짖을 때는 무턱대고 엄하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도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하찮은 사람에게 그의 단점을 운운하며 엄격하게 대하기는 쉽지만 미워하지 않기란 어렵죠. 훌륭한 사람에게 그의 장점을 존경하며 겸손하게 대하기는 쉽지만 비굴해지지 않으면서 예의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돕는 것도 상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거금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가 하면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인데 평생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려도 도가 지나치면 도리어 반감을 사고 모질게 대해도 때로는 그걸 고마워합니다. 결국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도 원망이 돼버립니다. 아무한테나 속마음을 보이지 마십시오. 말수가 적고 좀처럼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본심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쉽게 발끈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섣불리 칭찬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정말로 친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칭찬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를 부러워해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비록 나쁜 사람이라도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무심코라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험담이 곧 상대의 귀에 들어가 화가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아름다움을 자랑하면 추함이 따라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추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늘 짝을 이루니 스스로 깨끗하다고 과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더럽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벌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잘한 일은 보상하고 잘못한 일은 벌해 공로와 과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도 평가가 달라지지 않거나 애매하면 사람들은 의욕을 잃고 나태해집니다. 또한 평가 기준은 늘 공정해야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면 신뢰를 잃고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실한 사람은 타인을 신뢰합니다. 타인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남들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실하기 때문이죠. 타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자신을 속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남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마십시오.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작게 시작해서 점차 후해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후했다가 나중에 줄어들면 사람들은 앞서 받은 것을 까맣게 잊고 불만을 가지기 때문이죠. 남 앞에 위험을 보일 때도 처음에 엄하게 했다가 서서히 너그러워지는 게 좋습니다. 먼저 느슨했다가 나중에 엄해지면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원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소신을 지키되 남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태에 영합하려고만 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서만 고고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로부터 미움받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들 비위만 맞춰서도 안 됩니다. 남의 허물은 작게, 내 허물은 크게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나쁜 점만 꾸짖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불쾌해하지 않으면서 내 말을 귀담아 듣게 되죠. 반면에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반성할 때는 잘한 일 가운데서도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구태여 찾아내는 엄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격도 한 단계 높아집니다. 돈도 명예도 허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덧없는 환영이죠. 인간이 좇는 명예나 업적, 재산은 물론 육체조차도 잠시 빌려 쓰는 허상임을 자각하십시오. 그러면 눈앞의 돈벌이나 공명에 급급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기를 반복한다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를 때, 욕망이 파도처럼 들끓을 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을 불쑥 내뱉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는 건 누구며 알면서도 저지르고야 마는 건 누굽니까? 여기서 재빨리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다면 사념은 곧 양심으로 바뀝니다. 주관을 갖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의심한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쉽게 굽혀서는 안 되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며 타인의 의견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행동하며 원칙을 손상시키지 말고 여론을 이용해 개인적인 감정을 풀지 마십시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뜻밖의 큰 기러기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먹잇감을 노리는 사마귀를 그 뒤에서 참새가 노릴 때도 있죠. 이처럼 계략 속에 계략이 숨어 있고 뜻하지 않은 일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얕은 지혜나 계략 따위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말을 덥석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나쁜 평판을 듣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책략은 아닌지 직접 확인한 뒤에 판단하십시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듣더라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간사한 사람이 자신을 잘 보이려고 꾸민 건 아닌지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십시오. 어중간한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만사에 정통한 사람은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애초에 아는 게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배우거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가신 것은 어중간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섣부른 지식이나 재주에 얽매여 편견 없이 배우거나 생각하지 못하며 억측과 시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 협력해 일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형상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십시오. 사람은 문자로 쓰인 책은 읽고 이해할 수 있어도 문자로 쓰이지 않은 책, 즉 삼라만상의 진리는 읽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현이 있는 검은고는 튕길 수 있어도 현이 없는 검은고, 즉 자연의 음악은 연주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사로잡혀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 다룰 줄 모른다면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안달복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걸 알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옅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속세에 살면서 속세를 초탈하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상에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고 현상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속세에 있으면서도 속세를 벗어나야 하니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도 고통이요 욕망을 끊어내는 것도 고통이다. 결국 각자가 수행하기 나름입니다. 삶 이전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또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집착과 잡념이 재처럼 싸늘하게 식고 남는 것은 오직 자기 본연의 정신뿐 세속을 벗어난 무심의 경지를 논일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십시오. 바다의 높은 파도가 거칠게 몰아쳐도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뭇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술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불같이 화내도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신경 쓰지 않는데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마음은 거기서 빠져나와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약간의 여유를 두십시오. 매사에 완벽하기보다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능력을 발휘할 때도 이익을 추구할 때도 다소 부족한 정도가 안성맞춤이죠. 그러면 안팎으로 근심을 불러들일 일이 없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사람. 너무 활동적인 사람은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고요함만 즐기는 사람은 불 꺼진 재나 고목처럼 생기를 잃습니다. 멈춰있는 구름 사이에 새가 날고 조용한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정과 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후회할 일인지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배부른 뒤에는 음식 맛이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잠자리를 갖고 난 뒤에는 성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끝난 뒤 후회할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 결정한다면 행동에 실수나 잘못이 없을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일을 하다가 돌연 길이 막혀 막막할 때는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일이 잘 풀려 승승장구할 때는 그 끝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욕망에 관계된 일은 비록 가벼이 즐길 수 있는 것일지라도 안이하게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한번 맛을 알아버리면 그것에 빠져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할 때는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결코 꽁무니를 빼서는 안 됩니다. 한번 거기서 도망치면 점차 도리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돈이나 물질을 미끼로 설득해도
그것이 자신의 뜻에 반한다면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지위나 권력을 앞세워 굴복시키려고 해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길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힘을 모으면 운명도 이겨내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기운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강한 신념과 의지를 지녔다면 하늘도 당신을 도울 것이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하면 남들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남보다 한 걸음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먼지 구렁이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탕 속에서 발을 씻는 것처럼 너나 나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남에게 한 걸음 양보하고 조금 뒤처져 따르는 게 좋습니다. 오로지 돌진만 하면 불꽃에 날아드는 나방이나 울타리에 뿔이 걸린 양처럼 궁지에 몰려 마음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덕을 닦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공적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면 인격의 향상 따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책을 읽고 공부한다면서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교양을 놀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만 쓴다면 배움이 자신의 피와 살이 될 리 만무하죠. 보는 눈이 없어도 경계하십시오. 간이 병들면 눈이 보이지 않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병이란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몸속에서 발생해 이윽고 눈에 띄는 증상으로 표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도리에 어긋난 언행을 하면 이윽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비판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이 말을 아끼는 이유. 10마디 말 중에 9마디가 옳아도 반드시 명석하다는 칭찬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단 한마디만 잘못해도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10가지 전략을 세우고 전부 성공해도 반드시 그 공을 인정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헐뜯는 소리가 빗발치죠.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서툰 척할지언정 재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군자가 위선을 떨면 소인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격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위선을 떨면 개차반이라고 불리는 자가 제멋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차반이라도 스스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산다면 인격자가 지조를 잃고 신념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사람은 몸가짐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가벼우면 주위에 휘둘려 침착함과 차분함을 잃기 때문이죠. 한편 마음가짐은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무거우면 유연한 발상과 생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하고 평생 후회할 일. 공정한 평가와 올바른 논의에 사사롭게 반대하지 마십시오. 한 번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죽은 뒤에도 수치스럽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고 제 배를 불리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런 사람과 교류하면 일생의 오점으로 남습니다. 내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까지 타인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남에게 미움받더라도 내 신념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특별히 잘한 일도 없으면서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잘못한 일도 없이 비난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주변을 두루 살피십시오. 신기하고 색다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원대한 식견이 없으며 주위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을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풀숲에 숨어 열매를 맺는 오이처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번듯하게 결실을 맺습니다. 나쁜 일을 저질러도 손해를 입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악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성과는 초봄 풀밭에 쌓인 눈처럼 돌연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야 할 때와 잊어야 할 때, 어떤 일을 논할 때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득실을 살펴야 하고, 이 일을 실행에 옮길 때는 이해득실을 전부 잊고 이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본질에 이를 때까지 파고드십시오. 책을 읽을 때는 그 정수를 느낄 때까지 파고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겉핥기식 이해에 그칩니다. 사물을 관찰할 때는 그것과 혼연일체가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래야만 표면적으로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줄이고 마음을 지킵니다. 낚시는 속세를 벗어난 취미이지만 물고기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갖습니다. 바둑은 고상하고 우아한 놀이지만 승패를 다루는 승부욕이 생기죠. 따라서 온화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살고자 한다면 새로운 일을 즐기기보다 지금 하는 일을 줄이는 게 낫고, 재능이 많은 것보다 재능 없이 자기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낮은 곳에 있어 보아야 높은 곳의 위태로움을 압니다. 낮은 곳에 있어 본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위태로움을 알고, 어두운 곳에 지내다 보면 밝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잘 보입니다. 조용히 살아본 뒤에야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게 덧없음을 알게 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말 많은 것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양심과 위선을 알아보는 법. 나쁜 짓을 하고서 남에게 알려질까 겁내는 사람은 아직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착한 일을 하면서 남이 알아주길 기대한다면 그건 위선일 뿐이죠. 의욕이 없는 사람은 평생 발전이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나운 말도 길들여 탈 수 있고, 다루기 힘든 쇠도 주물틀에 넣어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욕 없이 매일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일생토록 발전이 없죠. 학자 백사가 말하기를 사람으로 태어나 병이 많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평생 마음의 병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근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실로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가르칠 방도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면에 장애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도덕심이 없고 심사가 삐뚤어진 사람처럼 정신에 결함이 있으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명성을 쫓는 자를 주의하십시오.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만 따지는 사람은 이미 도리에서 벗어난 언행을 일삼기에 그 악행이 어디서든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명성을 쫓는 사람은 도덕과 정의를 방패막이 삼아 뒤에서 악행을 저지르기에 좀처럼 남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이 큰 폐해를 일으킵니다. 각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큰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려 하지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원망에는 반드시 안갚음을 합니다. 남의 악행을 들으면 확실하지 않아도 곧바로 믿고, 남의 선행에 대해서는 사실일지라도 의심부터 합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경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모쪼록 경계해야 합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를 때,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남들에게 떠벌리는 사람은 아직 자연의 진정한 맛을 알지 못합니다. 명성이나 돈벌이에 대해 대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아직 명성이나 이익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악습에 물들지 말라. 산나물은 사람의 보살핌이 없어도 자라고, 들짐승도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고도 크는데, 그 맛은 사람 손으로 기른 것보다 훨씬 향기롭고 좋습니다. 사람도 세상의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으면 그 인품이 훨씬 향기롭지 않겠습니까? 풍족한 생활 속에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있고 지위 있는 것만 행복한 줄 알지, 이름 없고 지위도 없는 평범한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 불행한 줄 알지,
굶주리지 않고 춥지도 않은 가운데 느끼는 불행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복을 부르고 화를 피하는 비결.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항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을 불러오는 비결이죠. 불행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늘 배려심으로 대하는 것만이 불행을 피하는 비결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행복이란 괴로움과 즐거움을 두루 겪으며 자신을 갈고 닦으면 그 끝에 이룬 행복이 비로소 오래갑니다. 의심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며 깊이 헤아려 살피면 그 결과로 얻은 지식이야말로 참됩니다. 불행은 피하려고 애쓸수록 쫓아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애써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지만 어느 결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탐욕스럽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늘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결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죠. 하늘의 작용이 이처럼 신비로우니 사람의 얕은 지혜 따위가 견줄 바가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가 말하기를 이익과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곳이 불구덩이요,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곳이 고통의 바다다. 욕망을 다스리면 타오르던 불꽃도 시원한 연못이 되고 집착을 끊어내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하나입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건강이 위태롭고 부자가 되면 도둑이 재산을 노리니 어떤 기쁨이나 행복도 슬픔이나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아껴 쓰게 되고 병이 들면 몸을 보살피게 되니 어떤 슬픔이나 불행도 기쁨이나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하나인 것을 알면 기쁨도 슬픔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달인입니다. 분에 넘치는 행복이나 횡재에 주의하십시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행복이나 아무 이유 없이 얻어지는 이익은 하늘이 당신을 시험하려고 던진 미끼이거나 인간 세상에 놓인 함정입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곧 그 꿰매 걸려들고 맙니다. 예상 밖의 행복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것이 내 분수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적당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꽃은 반쯤 피고 술은 적당히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나 술이 흠뻑 취할 정도가 되면 도리어 아름답지 못하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움은 오직 자신이 만든 것일 뿐. 사람들은 걸핏하면 투덜댑니다. 세상이 더럽다. 사는 게 고통이다. 그러나 이는 눈앞의 이해득실에만 사로잡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하얗고 산은 푸르고 시내는 졸졸 흐르고 바위는 우뚝 솟아 있습니다. 들에는 꽃이 피고 새는 제잘거리고 계곡에는 메아리가 치고 나무꾼은 노래를 부르죠. 이 세상은 더럽지 않고 괴로운 일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오직 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낭독 산책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유지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